압둘의 예상보다 본격적인 지식 유튜브. 이번에 얘기해볼 내용은 한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련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 밀리터리 오타쿠가 소련 군복을 입고 있다면 뭐라고 부릅니까? 밀리터리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옷을 코스튬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편 소련군이 소련 군복을 입고 있다면 뭐라고 부릅니까? 유니폼, 제복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옷인데 말이죠. 한국인 무슬림이 따업을 입고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한국인 개그맨이 따업을 입고 있다면 아랍인 코스프레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옷인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겁니까?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 실체로만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의복 문화와 함께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의복에 관련된 문화가 이 과거 시대에 비해 약화된 현대의 복식 제도에서도 우리는 최소한 평상복과 예의 차린 복식을 구분하는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경조사 때 양복을 차려입죠. 이러한 의복 문화에서 벗어난 특수한 옷을 누군가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옷들을 의복이 아니라 코스튬으로 인지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로리타 패션을 하고 있던지 인도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던지 하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복식 문화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의상이니까, 비록 그걸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인의 평상복이라고 여길지라도 이 사회적으로는 코스프레 취급을 하곤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복은 딱 코스프레 용품 정도 아닌가요? 반박하기 이전에 지금 집에 한복 한 벌이라도 가지고 계시긴 한가요? 중국에서 한복은 자기네 옷이네 헛소리를 할 때 부들부들 될 줄만 알지 정작 스스로는 한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평소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이하게 바라보는 2024년 한국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한복 입기 체험, 이 고궁에 한복 입고 가기라는 행위는 교토에 가서 기모노를 대여해 입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예쁘고 특별한 옷을 입어보고자 하는 코스프레적 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사실 기모노는 단순히 코스프레 용품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모노는 현대 일본인의 복식 제도에서 예복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기모노는 다만 물리적 천조가리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예복이 무엇이고 평복이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입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옷을 입는지 등등 예법과 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가부키 공연 관람을 위해 모인 아주머니들이 여름 날씨에 맞춘 기모노를 입고 모이는 동안, 경복궁에 온 한국인은 육실얼하게 더운 날씨에 양단으로 된 골룡 천릭을 입고 왕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갈 때 이제 한복을 챙겨 입었던 그런 시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소수의 전통문화 관련 집단, 약간의 오타쿠들, 이 결혼식 복장하고 사극 촬영 납품 이걸로 한복이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대여점들에 있는 퓨전 한복을 때려잡아서 이 전통 한복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전략을 보다 보면 진심으로 왕정복고를 시도하는 게 차라리 현실성이 있어 보일 지경입니다. 제가 알기로 죽은 게 제대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 봤거든요. 사람들은 놀러 온 김에 예쁜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놀기 위해 한복을 빌려 입은 거지, 고증과 예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 등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외국인들이 있어서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한복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한복을 누가 입는지, 무엇과 무엇을 함께 입는 건지 등을 소개하는 책자나 포스터를 이 언어별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여점에 배부를 해서 올바른 한복 문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뉴 한복들, 생활 한복, 퓨전 한복 이런 거 꼴보기 싫은데 이 고증 안 지킨 한복은 그냥 고궁 무료 입장 금지하죠, 이 정도의 생각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런 한복들을 대하는 경복궁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한복을 빌리거나 구매해서 입고 온 사람들을 그냥 3,000원 아끼려고 한복 비스무리한 거 입는 집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작 그 국가유산청과 고궁 직원들의 고증 지킨 한복이라는 개념은 편협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충 조선 후기 구한말 이때의 한복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해도 이거 한복 맞나요? 라는 경복궁 직원의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무언가의 규정이나 이상한 헛소리를 바탕으로 무료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하기도 하죠. 여자 한복 하의 치마에다가 상의에 두루마기를 더 걸쳤더니 한복 무료 입장이 안 된다. 좀 무늬가 화려한 생활 한복을 입고 갔더니 이거 한복 맞냐고 따져 묻는다. 이거 일본식 한복이라서 무료 입장 안 되세요 같은 소리를 듣는다 등등. 이게 사람들 경험담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규정이란 게 뭐냐? 이제 국가유산청의 오피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복 입고 무료 입장을 하려면은 이런 규칙에 맞춰서 입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는 사폭 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여야 한다고 하죠. 근데 정작 한복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지가 사폭 바지로 단일화된 것은 임진왜란 전후의 일로 추정되고 그 이전 한복에는 사폭 바지 말고도 개당고형 바지, 합당고형 바지, 세가닥 바지 등이 존재했었죠. 수문장 복식과 고궁 내 행사들을 조선 전기 시점으로 잡은 궁궐은 정작 경복궁이면서 경복궁에 조선 전기 한복 바지를 입고 가면 규정상 한복이 아니게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국가유산청은 그렇게 고증을 좋아한다면서 세종 시기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연 궁중문화축전 개막지에서 왜 시대에 전혀 어긋난 구한말 제례복을 입히고 6일무 대신에 8일무를 올린 겁니까? 자기는 편한 대로 하고 관광객들은 빡시게 고증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고증이란 것도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한복하면 떠오르는 동정, 이것도 조선시대에 등장한 겁니다. 한복의 고름? 우리는 이게 오른쪽 가슴팍에 크게 하나 있는 고름을 생각하지만 조선 전기로만 이동해도 오른쪽 허리 쪽에 여러 개의 작은 고름이 있는 형태가 존재했었고 또 유물 중에는 어떤 고름도 있냐면 오른쪽에서 바로 묶는 게 아니라 띠를 두르듯이 가슴을 한 바퀴 빙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묶는 형태도 있습니다. 관복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서 무의 형태 같은 것이 꾸준히 바뀌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궁 가이드라인은 그딴 건 1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들 한복 보고 고증을 운운하기 전에 이 직원들 한복 교육을 먼저 시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고증은 이 역사 드라마나 교육 자료에서 잘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떻게든 이 꾸역꾸역 살아남기 위해서 몸 비틀어져 끼는 한복을 후들겨 까겠다는 거는 이 구한말 한복을 껴안고서 무덤으로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우우우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한복 문화를 되살리고 싶었으면은 이 두루마기만 착용 시 무료 입장 안 됨 같은 규칙을 오히려 풀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this is Korean traditional coat 이거 입으면 경복궁 무료 입장 this is very beautiful 하면서 국내 업체가 만든 두루마기를 팔아가지고 이 국내 한복 업계에 현금이 흐르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놀러간 양놈들 보십시오. 진짜 싱글벙글 웃으면서 10만원도 기꺼이 내면서 유카타를 사가는데 이 서울 광장시장 뒤편에 있는 한복 업체들은 당장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까요. 실제로도 꽤 많은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멀지 않은 시기에는 우리는 이 조선시대 코스프레마저 못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압둘이었습니다.